안녕하세요. 한국화 작가 고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화 작가 신승훈입니다.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공간,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입니다. 이곳 대극장 로비에 오면 아주 특별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제주의 풍광에 낭만적 정치를 그대로 품은 대작이자 양창보 화백만의 독창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 서귀포 해안입니다.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서귀포 해안의 풍경을 그린 작품입니다.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5개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화면에서 소나무 숲이 보이고 오른쪽 화면에는 초가집 풍경이 보이면서 그 뒤로 해안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위쪽에는 커다란 산과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소나무의 웅장한 모습들과 이 앞에 있는 스플림들의 발목의 처리가 청록빛으로 보여지는데 그 전에 먹으로 봤을 때는 더 짙은 거로 보여지는데요. 그 안에 낮게 깔려있는 선연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안개의 잔잔한 느낌은 마치 서정적인 느낌의 정취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마치 해무가 드리워진 바다에 여러 개의 구성을 넣음으로써 몽환적인 것이 양창보 화백님의 사유가 느껴집니다. 일반적인 화면 구성이었다면 앞쪽에는 섬들을 그리고 그 뒤로 해안 풍경을 그리면서 중경에는 초가집이 있는 풍경을 그리고 멀리 원경에 산을 그려 넣었을 것 같은데 양창보 화백님은 이렇게 원근의 파괴와 화면을 재구성함으로써 독창적 세계관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면 소나무를 바탕으로 해서 반으로 그어보면 마치 산과 지금 실경에 있는 모습과 그다음 관념적인 산수의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관념적인 양화백의 사회적인 표현이냐면 저 뒤에 보면 섭섬인데 섭섬을 역방향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형제섬의 끝자락에 있는 섬을 표현한 것 같고 그리고 삼방산은 앞부분과 뒤에 부분의 산은 다른 산으로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양화는 한 화면에 시점과 화면을 구성하는데 작가의 심성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서양화의 풍경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단의 풍경의 시점을 보시면 왼쪽을 근경으로 두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멀어지는데 상단에는 마치 근경의 표현처럼 가까이에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시점으로 재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 작품 속에는 여러 개의 시점, 원근의 파괴, 화면의 재구성, 관념과 실경의 조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창보 화백님은 작품을 통해 예술의 본질에 대한 고뇌를 작품 속에 담으려 했던 이상적인 세계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무들에 사용된 필법을 보시면 다양하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나무를 보면 몸통과 가지를 먼저 그린 후 그리는 구루법으로 표현하셨는데요.
이것은 형태를 먼저 그린 후 그 안에 채색을 하는 기법으로, 솔잎의 표현도 가지를 먼저 그린 후 그 안에 채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그 모습이 용물 한 마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의 웅장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나무들을 보면 발목과 몰골법 등을 사용하였는데요. 이것은 음악에서의 변주와 같이 수종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고자 사용된 필법으로 보입니다. 풍요로운 수풀림 안에 절제된 색감, 절제된 색 안에서 20개 발목을 처리하며 본인만의 사이를 표현하고, 초가의 원근에 힘을 실지 않고 실경과 관념의 중간에서의 양화백님의 독특한 창의적인 작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초가 지붕의 정치를 보시면은 앞에 안채와 바깥채, 그 다음에 별채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 3개의 집과 2개의 눌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풍족과 평화로운 사람들의 이상적인 삶을 표현한 듯 보여지고요. 배산임수의 풍수지리적인 요소를 반영한 계곡 또한 그러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보시면 왼쪽 하단에 낙관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낙관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미년 조춘 추월, 풍의 삼방 동창하, 호암 도인사라고 한문으로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미년 초봄 정월에 풍의 삼방에서 동쪽 창문 아래에 호암이 그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낙관을 쓸 때는 작가가 쓴 시기와 연도, 장소,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호로 적는 것입니다. 작가들은 낙관에 많이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여백의 미에 거기에 중점을 둬서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위에 찍어야 되는지 아니면 시를 넣어서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양화백님의 이번에 작품을 보면 작게 찍는 이유는 대괄한 자연의 하나의 점으로서의 큰 풍경을 더 담고 싶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만약 양청보 화백님이 문해진흥원에 걸릴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작품을 하셨다면 각 구성들에서 특이한 점이 보이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소나무들은 예술가들의 위상을 보여주는 듯하고요. 다양한 숲의 표현은 제주만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을 통해 제주의 독창성과 다양한 문화를 표현하려는 듯 보여집니다. 영주식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주식경에 독특한 필경들이 많이 들어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서귀포에 많이 몰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양화백님이 저의 상상력으로 보면은 이렇게 화구통을 들매지고 이렇게 직접 사생을 하면서 다니면서 많은 포인트적인 좋은 요소들을 담아내서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 서귀포에 가보셨다면 이 작품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듯한 양청보 화백님의 그림이 영화 속 배경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한편의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작품 속으로 몰입해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특별자치도 문해관에 걸린 양청보 화백 작품인 서귀포해안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저는 다음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